명심보감 15화 치가편입니다. 치가편은 가정 화목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족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며 가정이 왜 모든 것의 출발점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화목을 만드는 구체적 원칙을 얻습니다. 둘째,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관계를 개선하는 실용적 방법을 확보합니다. 셋째,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명심보감의 치가편은 집안 다스림을 다룹니다. 치가는 단순히 가정 관리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 상호 존중과 배려, 화목한 분위기 조성의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정 해체 위기입니다. 이혼율 증가, 세대 갈등, 1인 가구 급증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보여준 것처럼 위기 시 가장 든든한 것은 가족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 위기에 어떤 해답을 줄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가정 화목의 근본 1조 자유상 칠락 가화만사성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치가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자유는 효도를, 가화는 화목을, 만사성은 모든 성취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통찰입니다. 현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임원들의 업무 성과가 30%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40% 낮았습니다. 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임원들은 집중력 저하, 잦은 결근, 의사결정 오류가 많았습니다.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가정 화목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2조 부부와 즉가도성 부부가 화목하면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정 화목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부화가 근본이고 가도성은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한 가정 상담사의 관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자주 다투는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교 부적응도 많았습니다. 부부와 즉가도성의 실제 영향입니다. 가정 화목의 두 번째 원리는 부부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조 형제화 즉가 부분 형제가 화목하면 집안이 나뉘지 않는다. 이것은 형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제화는 형제 우애를, 가부부는 가문 유지를 의미합니다. 형제 불화가 가문을 쪼갭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 중소기업 오너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제 3명이 공동 경영했습니다. 초기 10년은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배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3개로 나뉜 회사 모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형제가 화목한 가족 기업은 3대째 번창하고 있습니다. 형제화 즉가 부분의 현실입니다. 가정 화목의 세 번째 원리는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원문군 가정 관리의 실제 4조 갑인사현처 국난사양상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 이것은 배우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갑인과 국난은 위기 상황을, 현처와 양상은 해결사를 의미합니다. 위기 시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업 실패자의 경험담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이 5억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았습니다. 5년 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갑인 사현처의 실제 작동입니다. 가정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가 최고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5조 거가계쟁송 송즉종흉. 집에 있을 때는 다툼을 경계하라. 다투면 끝내 흉하다. 이것은 가정 내 갈등 관리를 강조합니다. 쟁송은 다툼을, 종흉은 나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불화로 번집니다. 그런데 갈등을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갈등 해결법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거가계쟁송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침착할 때 대화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라고 아이메시지로 표현합니다. 다툼이 80% 줄었습니다. 가정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감정적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6조 가유현처 부불조행화.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횡액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배우자의 조언과 견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현처는 지혜로운 아내를, 불조행화는 재난 회피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막아줍니다. 한 정치인의 사례입니다. 뇌물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망합니다라고 단호히 말렸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횡화를 막았습니다. 가정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차원입니다. 가정 화목의 근본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가정 관리의 실제는 배우자를 최고 동반자로 인식하고 감정적 다툼을 피하며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완전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가정의 경제와 덕목. 통합조목 근검지가 지본. 근면과 검소함이 집안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이것은 가정 경제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근검은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지간은 가정 유지를 의미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실속이 중요합니다. 한 50년 결혼 생활의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명품보다 실용품을, 과시보다 저축을 택했습니다. 자녀 3명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합니다.
반면 화려하게 산 또래 부부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장기 효과입니다. 심화조목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것은 가정의 도덕적 자산을 강조합니다. 적선은 선행 누적을, 여경은 복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물질보다 덕이 가문을 오래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돈만 쫓다 덕을 잃으면 결국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 가문의 3대 이야기입니다. 1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환자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2대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3대는 방탕하게 재산을 날렸습니다. 반면 의술과 인술을 함께 추구한 가문은 3대째 존경받는 의사 집안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실제 모습입니다. 응용조목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 한 집안의 주인은 마땅히 발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가지주는 가장을, 이정위본은 올바름 우선을 의미합니다. 가장이 바르면 가족이 따릅니다. 한 가장의 변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정직하지만 집에서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무시했습니다.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도 정직해졌습니다.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가정 관리의 최고 경지는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치가 사상은 현대 가족치료학과 사회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족관계였습니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년 길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고투먼 연구소의 내기사 이론이 거가계쟁송과 맥이 닿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이혼을 예측하는 4가지 패턴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이혼율이 80%로 올라갑니다. 유시 버클리의 부부 만족도 종단 연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 대화가 많은 부부들의 결혼 지속률이 95%였습니다. 부부화적 가도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형제관계 연구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가 친밀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40% 우수했습니다. 형제 화즉가 부분의 장기 효과입니다. 스탠포드의 가정 경제 안정성 연구에서 수입보다 지출 패턴이 가정 안정을 결정했습니다. 근검한 가정의 이혼율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실용적 근거입니다. MIT의 세대 간 가치 전승 연구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70% 전달되었습니다.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가족과 주 3회 이상 식사하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30% 높았습니다. 가족 식사가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족회의 정례화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가족 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나눕니다. 가족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데이트 월 1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식이든 산책이든 영화든 함께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녀, 직장 이야기는 금지합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식사 주 5회 목표입니다.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합니다. 스마트폰은 치웁니다. 대화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작은 소통이 큰 유대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근검 생활 실천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입니다. 과시 소비를 지양합니다. 저축 목표를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경제 교육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선행 프로젝트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복지관이나 보육원을 방문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며 가족 유대가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가정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가정 화목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켰고 가정 관리는 동반자 인식, 감정 통제, 조언 경청, 근검 생활, 가장의 솔선수범이 핵심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현대 가족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가정 해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로 명심보감 시리즈의 핵심 편들을 모두 탐구했습니다. 정기, 존심, 권학, 효행, 언어, 교우, 치가를 통해 자기 수양부터 가정 관리까지 완전한 삶의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지혜가 21세기 현대인의 실용적 생활 철학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행편을 통해 여성의 덕목을 넘어 현대적 재해석과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겠습니다. 600년 전 여성의 덕목을 현대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구하겠습니다. 명심보감 시리즈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심보감 15화 치가편입니다. 치가편은 가정 화목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족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며 가정이 왜 모든 것의 출발점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화목을 만드는 구체적 원칙을 얻습니다. 둘째,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관계를 개선하는 실용적 방법을 확보합니다. 셋째,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명심보감의 치가편은 집안 다스림을 다룹니다. 치가는 단순히 가정 관리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 상호 존중과 배려, 화목한 분위기 조성의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정 해체 위기입니다. 이혼율 증가, 세대 갈등, 1인 가구 급증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보여준 것처럼 위기 시 가장 든든한 것은 가족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 위기에 어떤 해답을 줄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가정 화목의 근본 1조 자유상 칠락 가화만사성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치가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자효는 효도를, 가화는 화목을, 만사성은 모든 성취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통찰입니다. 현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임원들의 업무 성과가 30%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40% 낮았습니다. 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임원들은 집중력 저하, 잦은 결근, 의사결정 오류가 많았습니다.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가정 화목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2조 부부와 즉가도성. 부부가 화목하면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정 화목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부화가 근본이고 가도성은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한 가정 상담사의 관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자주 다투는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교 부적응도 많았습니다. 부부와 즉가도성의 실제 영향입니다. 가정 화목의 두 번째 원리는 부부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조 형제화 즉가 부분. 형제가 화목하면 집안이 나뉘지 않는다. 이것은 형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제화는 형제 우애를, 가부부는 가문 유지를 의미합니다. 형제 불화가 가문을 쪼갭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 중소기업 오너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제 3명이 공동 경영했습니다. 초기 10년은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배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3개로 나뉜 회사 모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형제가 화목한 가족 기업은 3대째 번창하고 있습니다. 형제화 즉가 부분의 현실입니다. 가정 화목의 세 번째 원리는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원문군 가정 관리의 실제. 4조 갑인사현처 국난사양상.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 이것은 배우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갑인과 국난은 위기 상황을, 현처와 양상은 해결사를 의미합니다. 위기 시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업 실패자의 경험담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이 5억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았습니다. 5년 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갑인사현처의 실제 작동입니다. 가정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가 최고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5조 거가계쟁송 송즉종흉. 집에 있을 때는 다툼을 경계하라. 다투면 끝내 흉하다. 이것은 가정 내 갈등 관리를 강조합니다. 쟁송은 다툼을, 종흉은 나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불화로 번집니다. 그런데 갈등을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갈등 해결법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거가 계쟁송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침착할 때 대화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라고 아이 메시지로 표현합니다. 다툼이 80% 줄었습니다. 가정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감정적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6조 가유현처 부불조행화.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횡액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배우자의 조언과 견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현처는 지혜로운 아내를, 불조행화는 재난 회피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막아줍니다. 한 정치인의 사례입니다. 뇌물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망합니다라고 단호히 말렸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횡화를 막았습니다. 가정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차원입니다. 가정 화목의 근본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가정 관리의 실제는 배우자를 최고 동반자로 인식하고 감정적 다툼을 피하며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완전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가정의 경제와 덕목. 통합조목 근검지가 지본. 근면과 검소함이 집안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이것은 가정 경제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근검은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지가는 가정 유지를 의미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실속이 중요합니다. 한 50년 결혼 생활의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명품보다 실용품을, 과시보다 저축을 택했습니다. 자녀 3명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합니다. 반면 화려하게 산 또래 부부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장기 효과입니다. 심화조목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것은 가정의 도덕적 자산을 강조합니다. 적선은 선행 누적을, 여경은 복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물질보다 덕이 가문을 오래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돈만 쫓다 덕을 잃으면 결국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 가문의 3대 이야기입니다. 일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환자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이대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3대는 방탕하게 재산을 날렸습니다. 반면 의술과 인술을 함께 추구한 가문은 3대째 존경받는 의사 집안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실제 모습입니다. 응용조목 일가지주 당이 정의본. 한 집안의 주인은 마땅히 발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가지주는 가장을, 이정위보는 올바름 우선을 의미합니다. 가장이 바르면 가족이 따릅니다. 한 가장의 변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정직하지만 집에서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무시했습니다.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도 정직해졌습니다.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가정 관리의 최고 경지는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치가 사상은 현대 가족 치료학과 사회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족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년 길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고트먼 연구소의 내기사 이론이 거가계쟁손과 맥이 닿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이혼을 예측하는 4가지 패턴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이혼율이 80%로 올라갑니다. UC 버클리의 부부 만족도 종단 연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 대화가 많은 부부들의 결혼 지속률이 95%였습니다. 부부화적 가도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형제관계 연구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가 친밀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40% 우수했습니다. 형제 화증가 부분의 장기 효과입니다. 스탠포드의 가정 경제 안정성 연구에서 수입보다 지출 패턴이 가정 안정을 결정했습니다. 근검한 가정의 이혼율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실용적 근거입니다. MIT의 세대 간 가치 전승 연구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70% 전달되었습니다.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가족과 주 3회 이상 식사하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30% 높았습니다. 가족 식사가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 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족회의 정례화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가족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나눕니다. 가족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데이트 월 1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식이든 산책이든 영화든 함께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녀, 직장 이야기는 금지합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식사 주 5회 목표입니다.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합니다. 스마트폰은 치웁니다. 대화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작은 소통이 큰 유대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근검 생활 실천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입니다. 과시 소비를 지양합니다. 저축 목표를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경제 교육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선행 프로젝트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복지관이나 보육원을 방문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며 가족 유대가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가정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가정 화목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켰고 가정 관리는 동반자 인식, 감정 통제, 조언 경청, 근검 생활, 가장의 솔선수범이 핵심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현대 가족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가정 해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로 명심보감 시리즈의 핵심 편들을 모두 탐구했습니다. 정기, 존심, 권학, 효행, 언어, 교우, 치가를 통해 자기 수양부터 가정 관리까지 완전한 삶의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지혜가 21세기 현대인의 실용적 생활 철학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행편을 통해 여성의 덕목을 넘어 현대적 재해석과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겠습니다. 600년 전 여성의 덕목을 현대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구하겠습니다. 명심보감 시리즈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명심보감 15화 치가편입니다. 치가편은 가정 화목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집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족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며 가정이 왜 모든 것의 출발점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화목을 만드는 구체적 원칙을 얻습니다. 둘째, 부부, 부모, 자녀, 형제 관계를 개선하는 실용적 방법을 확보합니다. 셋째, 가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명심보감의 치가편은 집안 다스림을 다룹니다. 치가는 단순히 가정 관리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 상호 존중과 배려, 화목한 분위기 조성의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정 해체 위기입니다. 이혼율 증가, 세대 갈등, 1인 가구 급증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보여준 것처럼 위기 시 가장 든든한 것은 가족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 위기에 어떤 해답을 줄지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원문군 가정 화목의 근본 1조 자유쌍칠락 가화만사성 자녀가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치가편의 대표 구절입니다. 자유는 효도를, 가화는 화목을, 만사성은 모든 성취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통찰입니다. 현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 대기업 임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임원들의 업무 성과가 30%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40% 낮았습니다. 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임원들은 집중력 저하, 잦은 결근, 의사결정 오류가 많았습니다.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가정 화목의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성취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2조 부부와 집가도성 부부가 화목하면 집안의 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정 화목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부화가 근본이고 가도성은 결과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한 가정 상담사의 관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의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았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자주 다투는 가정의 자녀들은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교 부적응도 많았습니다.
부부화적 가도성의 실제 영향입니다. 가정 화목의 두 번째 원리는 부부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3조 형제화즉가 부분. 형제가 화목하면 집안이 나뉘지 않는다. 이것은 형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형제화는 형제 우애를, 가부부는 가문 유지를 의미합니다. 형제 불화가 가문을 쪼갭니다. 실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 중소기업 오너 가족이 있었습니다. 형제 3명이 공동 경영했습니다. 초기 10년은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배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쪼개졌습니다. 3개로 나뉜 회사 모두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형제가 화목한 가족 기업은 3대째 번창하고 있습니다. 형제화즉가 부분의 현실입니다. 가정 화목의 세 번째 원리는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원문군 가정 관리의 실제. 4조 갑인사현처 국난사양상.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 이것은 배우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갑인과 국난은 위기 상황을, 현처와 양상은 해결사를 의미합니다. 위기 시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업 실패자의 경험담입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이 5억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로 빚을 갚았습니다. 5년 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갑인사현처의 실제 작동입니다. 가정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배우자가 최고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5조 거가계쟁송 송즉종흉. 집에 있을 때는 다툼을 경계하라. 다투면 끝내 흉하다. 이것은 가정 내 갈등 관리를 강조합니다. 쟁송은 다툼을, 종흉은 나쁜 결과를 의미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불화로 번집니다. 그런데 갈등을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참으면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 소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갈등 해결법입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거가계쟁송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면 즉시 말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침착할 때 대화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라고 아이메시지로 표현합니다. 다툼이 80% 줄었습니다. 가정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감정적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6조 가유현처 부불조행화.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횡액을 만나지 않는다. 이것은 배우자의 조언과 견제 역할을 강조합니다. 현처는 지혜로운 아내를, 불조행화는 재난 회피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막아줍니다. 한 정치인의 사례입니다. 뇌물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상의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망합니다라고 단호히 말렸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횡화를 막았습니다.
가정 관리의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차원입니다. 가정 화목의 근본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키는 구조였습니다. 가정 관리의 실제는 배우자를 최고 동반자로 인식하고 감정적 다툼을 피하며 배우자의 조언을 경청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완전한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가정의 경제와 덕목 통합 조목 근검지가 지본 근면과 검소함이 집안을 유지하는 근본이다. 이것은 가정 경제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근검은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지가는 가정 유지를 의미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실속이 중요합니다. 한 50년 결혼 생활의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명품보다 실용품을, 과시보다 저축을 택했습니다. 자녀 3명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 자금도 충분합니다. 반면 화려하게 산 또래 부부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장기 효과입니다. 심화 조목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이것은 가정의 도덕적 자산을 강조합니다. 적선은 선행 누적을, 여경은 복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물질보다 덕이 가문을 오래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나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돈만 쫓다 덕을 잃으면 결국 가문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 의사 가문의 3대 이야기입니다. 일대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환자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이대는 그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3대는 방탕하게 재산을 날렸습니다. 반면 의술과 인술을 함께 추구한 가문은 3대째 존경받는 의사 집안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요여경의 실제 모습입니다. 응용조목 일가지주 당이 정의본 한 집안의 주인은 마땅히 발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가지주는 가장을, 이정위본은 올바름 우선을 의미합니다. 가장이 바르면 가족이 따릅니다. 한 가장의 변화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정직하지만 집에서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무시했습니다.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일가지주 당이 정위본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도 정직해졌습니다. 가족을 존중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후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가정 관리의 최고 경지는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치가 사상은 현대 가족 치료학과 사회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족 관계였습니다.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년 길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고투먼 연구소의 내기사 이론이 거가계쟁송과 맥이 닿습니다.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이혼을 예측하는 4가지 패턴입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이혼율이 80%로 올라갑니다.
UC 버클리의 부부 만족도 종단 연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 대화가 많은 부부들의 결혼 지속률이 95%였습니다. 부부화적 가도성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형제관계 연구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형제가 친밀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40% 우수했습니다. 형제 화증가 부분의 장기 효과입니다. 스탠포드의 가정 경제 안정성 연구에서 수입보다 지출 패턴이 가정 안정을 결정했습니다. 근검한 가정의 이혼율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근검지가 지본의 실용적 근거입니다. MIT의 세대 간 가치 전승 연구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70% 전달되었습니다. 일가지주 당위 정위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가족과 주 3회 이상 식사하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가 30% 높았습니다. 가족 식사가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가정 철학이 21세기 가족 과학의 핵심 원리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족회의 정례화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을 가족회의 시간으로 정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를 계획합니다. 각자의 고민을 나눕니다. 가족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데이트 월 1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식이든 산책이든 영화든 함께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녀, 직장 이야기는 금지합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식사 주 5회 목표입니다.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합니다. 스마트폰은 치웁니다. 대화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작은 소통이 큰 유대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근검 생활 실천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줄입니다. 과시 소비를 지양합니다. 저축 목표를 정합니다.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경제 교육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선행 프로젝트입니다.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복지관이나 보육원을 방문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며 가족 유대가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가정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라는 진리입니다. 가정 화목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고 부부 관계가 핵심이며 형제 우애가 가문을 지켰고 가정 관리는 동반자 인식, 감정 통제, 조언 경청, 근검 생활, 가장의 솔선수범이 핵심이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가정 철학이 현대 가족 과학으로 검증되었고 가정 해체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로 명심보감 시리즈의 핵심 편들을 모두 탐구했습니다. 정기, 존심, 권학, 효행, 언어, 교우, 치가를 통해 자기 수양부터 가정 관리까지 완전한 삶의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지혜가 21세기 현대인의 실용적 생활 철학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행편을 통해 여성의 덕목을 넘어 현대적 재해석과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겠습니다. 600년 전 여성의 덕목을 현대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구하겠습니다. 명심보감 시리즈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